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선 어머니가 말씀하신 왼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왼쪽 무릎이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죠? 무릎이 아니고 무릎 바로 밑에요. 그러니까 무릎팍 밑에. 근데 예, 그 예. 무릎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무릎 한 가운데가 아프신 분도 있고, 그죠? 무릎 예, 안쪽 내측이 아프신, 예, 가운데요. 무릎 내측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무릎 바깥쪽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예, 예. 어머니는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무릎에 여기 바로 밑에 쪽에요. 네네. 인대가 파열됐다 해서 인대 파열된 주사만 계속 맞았었어요. 아, 주사만 계속 했거든요. 맞으셨고. 어머니 예. 지금 몸무게가, 예.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70이요. 몸무게가 70, 몸무게는 60이에요. 170에 한 69kg? 예, 예. 그러세요. 어머니 평소에 이렇게 오래 걷거나 좀 일을 좀 서서 많이 하시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나요? 예, 일을 서서 되게 많이 해요. 아, 일을 서서 많이 하세요? 예, 예. 혹시 이 무릎 안쪽은 많이 안 아프신가요? 안쪽에?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안쪽에는 말씀하신 아닌데 겉에 쪽이에요, 바깥 쪽에.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무릎 밑에 이 볼록 튀어나온 뼈의 아래가 아프시다는 건데 예, 이 예. 무릎 안쪽으로도 좀 아픈 게 없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안쪽에는 안 아픈데 좀 땡겨요. 땡겨요. 예, 예. 뒤쪽이 이렇게 오금이 땡기는 그런 증상들도 있나요? 지금 다리가 예, 저리신다고 예, 그렇게 해요. 땡기고. 땡기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이제 인대가 파열됐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뭐 MRI를 찍어보거나 무슨 MRI만 인대가 찍고 엑스레이만 찍어봤어요. 엑스레이만 찍으셨다. 예. 예. 오늘 지금 이제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머니는 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세가 좀 뭐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체중이 무릎에 많이 걸리면서 예. 약간 퇴행성을 동반한 이제 무릎의 통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엑스레이 상에서는 아까 우리 이마성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인대의 손상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뼈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는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그 주위에 염증 반응이 심하진 않다 보니까 예. 인대가 손상돼서 그 예. 인대 손상된 부분을 주사로 이제 한번 받아보자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호전이 예. 없으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죠? 일을 좀 쉬면 좀 좋아지는데. 그죠? 네, 근데 겨울에는 쉬고 있어요. 여름에는 많이 했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선 예, 예. 제가 좀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어머니. 예. 지금 쉬는 동안에 예, 예. 지금 좀 체중이 워낙 키도 크시긴 하시지만 좀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릎에 무리가 갈 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예. 마치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인대가 전선 가닥이 한 1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개가 끊어졌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원래는 100개의 전선 가닥이 100개의 힘을 받다가 지금은 이제 90개가 100개의 힘을 받다 보니까 계속 통증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럼 자 90개가 100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체중을 좀 줄이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 90개가 100개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인대를 강화해 주는 거죠. 예, 예. 그 인대를 강화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침이나 약침 치료들을 통해서 예. 그 부분들의 인대들을 강화해 주는데요. 예. 그 만약에 통증이 좀 심하거나 거기가 붓거나 염증 반응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봉침, 봉약침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예. 어혈들이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인대가 약해진 경우에는 홍화 성분들이 들어있는 약침들을 통해서 인대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또 더군다나 무릎 밑에 계속 체중부하가 걸리면서 무릎이 자꾸 시리다거나 이렇게 뻐근해진다거나 할 때는 예. 이게 뜸을 좀 그 주위에 침 치료를 하면서 뜸을 뜨는 경우들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그 주위에 습기나 부종이나 어혈들이 좀 많이 차 있는 경우들에는 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예. 경우에는 뭐 대강활탕, 대방풍탕, 뭐 독할기생탕 이런 퇴행성 관절을 동반하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에 그런 한약들을 좀 처방을 받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특히 우리 민간요법들 중에서 우리 쇠무릎이라고 하는 우술 있잖아요, 우술. 예, 예. 우술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차로서 달여 드시는 경우들도 좋고요.
예.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개족환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닭발 있지 않습니까? 닭발 어머니. 예, 닭발, 예, 예. 예, 그 이제 닭발 자체가 콜라겐 덩어리인데 예, 이게 예.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 관절이 오면서 인대가 약하던 경우에 이런 개족환들을 좀 꾸준하게 드시면 예, 예. 이 관절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일을 평소에 지금 겨울에는 쉬고 계시지만 여름에는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봐서는 예, 그죠? 지금은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뭘 좋은 거를 드시는 것보다도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식생활 습관들을 관리를 해서 좀 체중을 담은 5kg는 10kg도 좀 빼시면 그게 훨씬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들고요. 나가걸로. 체중은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체중이 있어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무릎 밑에가 자꾸 요새는 이렇게 저리면서도 이게 걸으면 따끔따끔 거려요. 따끔따끔 거려요. 예. 그 따끔거리는 게 바로 무릎 밑에가 거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쉽게 말하면 인대 주위에 손상도 있으면서 마치 관절과 관절에 윤활유가 잘 형성이 안 되면 뼈가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그렇게 따끔따끔한 통증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아, 그래서 네네. 이게 한방도 다녀봤고, 이 눈목수만 다 받아봤는데, 네네. 안 되니까는 지금 뭐 이거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뭐 잘한 처박이 있는지. 항상 뭐 제가 병원을 말씀드리지만 찾아갈 수 있는지 어머니. 한번 알아보려. 예. 네, 무릎 수술은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예, 예. 최후의 선택은 될 수 있지만 절대 최선의 선택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아까 예. 우리가 그 인대 손상들 중에서 예,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나 후방 십자인대 손상들은 이것들은 반드시 손상이 되면 재건수를 해서 빨리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예, 예. 측부인대의 손상들이나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을 뭐 인공관절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도 통증이 100%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예, 예. 우선 지금 마음에는 좀 빨리빨리 좋아지시기를 원하는 건 알겠지만 예, 예. 좀 우선 아니, 그건 아니고. 조금 더 치료들을 다양한 방법에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해보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우리가 지금 예, 말씀드렸던 뜸이나 침치료나 약물요법들을 좀 더 해보시고요. 예, 예. 그러고선도 이제 안 되면 예, 조금 예. 더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MRI를 찍어서 예, 그죠? 예. 너무 인대 손상이 심하다면 예, 그때 예. 한번 수술을 고려하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분이 이제 지금 정보를 보면 이제 무릎인대 파열이신데 보시면 이제 3월에 엑스레이 검사상 엑스레이 검사상 인대파열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이제 사실은 인대의 직접적인 손상을 엑스레이로 확진받는 건 아니고 엑스레이는 이제 뼈의 어떤 정렬이나 모습으로 판단되는 건데 아마 뼈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인대 손상이 아니겠는가 수춘이 말씀을 드렸다고 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는 이제 왜냐하면 인대 파열 얘기가 있고 엑스레이 검사만 얘기가 나와 있고 뭐 주사 치료만 받았고 수술 얘기가 없기 때문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만 미뤘을 때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측부인대 손상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앞서 조현희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랑 후방 십자인대는 그 한번 손상이 되면 거의 그냥 딱 끊어지는 형태로 완전 파열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재건 수술 쪽으로 가는 형태들이 조금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큰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전방이 조금 그나마 다주긴 한데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키 외에는 잘 생기지도 않는 잘 안 다치는 그런 인대들이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신데 57세 여성분이시고 뭐 과격한 운동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러면 그 다른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 다치는 만큼 그래도 심각하게 안 다치는 형태의 인대들이 이제 내측 측부인대 아니면 외측 측부인대일 거기 때문에 이제 측부인대 손상이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관절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무릎이 약간 어느 정도 외력에 의해서 약간 좀 비틀어지거나 하면서 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관절을 붙잡아주는 곳인데 붙잡으면서 힘을 잘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대의 역할인데 측부인대 쪽에 손상이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측부인대 손상 쪽으로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무릎이 이제 다리가 똑바로 서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자꾸 좀 구부정해지는 그렇죠. 구부정해지면 자세는 곧 무릎도 휘은 자세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쪼그려서 일을 많이 하시거나 그런 걸 하셨으면 하셨을수록 무릎이 살짝 안으로 꺾이는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그 바깥 오다리 쪽보다는 안으로 꺾이는 형태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자세와 노화로 인한 형태의 무릎의 변형들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안쪽으로 압력을 좀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뭔가 좀 약화된 포인트가 점점 더 늘어나거나 손상되기 좋은 상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더 오되는 경우, 오가 더 진행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하면 좀 제 느낌에는 이제 약간 무릎 안쪽에 뭔가 조금 약화가 좀 진행되면서 자꾸 힘이 조금 더 비대칭력으로 가셨다가 좀 그쪽으로 조금 이제 인대 손상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황만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경우에 이제 관절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삼김이라든가 여러 약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주로 무릎에 쓰는 약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우술, 두충, 뭐 강활, 독화 이런 약들, 방풍 이런 약들을 쓰는데요. 이런 약재들이 배어가 되어 있는 한약재를 통해서 관절의 붓기를 빼고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처방을 쓰면서 화침이라고 해서 황만기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열 제거기 들어가 있는 침습적인 침이 좀 들어가면 심부에 있는 인대가 조금 더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죠. 봉약침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그 부종이 있는 부분은 부종을 돌려서 빼주고 약화가 되어 있는 포인트들은 열 자극이 됐던 봉독 자극이 됐던 그런 걸 해서 강화시키는 형태로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어머님이 약간 연세가 좀 있으셔서 약간 노화를 조금 동반한 그래서 발생한 측부인대 손상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 다리와 아래 다리가 연결되면서 상당히 많은 운동을 만들 수 있는 관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관절은 무릎 주변의 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많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인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무릎 주변에는 인대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2종류와 양쪽에서 잡아줄 수 있는 축부인대 2종류가 있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그리고 내측 축부인대와 외측 축부인대. 지금 나오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내려오는 구조고요.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 위에서 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측과 외측 축부인대는 각각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데 잘 잡아줄 수 있는 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증상들을 보면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다면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라든지 다른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는 것 보면 십자인대 파열보다는 다른 인대의 파열과 혹은 이제 단독적으로 파열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인대가 같이 파열된 여러 인대가 같이 파열돼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셨을 것 같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위에와 아래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손상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전방, 후방, 내측, 외측의 축부인대 4가지 중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전방 이제 십자인대 같은 경우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자주 이제 손상된다고 하는 이제 인대인데요.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중에 뚝 소리가 나면서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나 스키 같이 발을 땅에 붙인 상태에서 무릎이 굽혀졌을 때, 우리 허벅지뼈가 내측으로 돌아가면서 끊어질 수 있는 가장 흔한 경우에 이제 무릎의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는 전방 십자인대인데요.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40% 정도의 환자분들이 뚝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을 하셔서 보통 뚝 소리가 나면은 병원에 오셔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다리를 움직일 때 무릎 앞쪽으로 다리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다리를 굽히며 무릎이 앞으로 잘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상이 많이 됩니다. 이런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파열이 되었을 때 혈관절증이라든지 관절의 불안정성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세 가지 인대에 비해서 파열이 되었을 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도 많고 붓기도 많지만 이런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파열이 됐을 때 수술적 치료를 권장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 논문이나 결과를 살펴보면은 수술적 치료나 이제 보존적 치료를 나누는데 정확한 적응증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릎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를 다양하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회복에 유리합니다. 혹은 이제 부분 파열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 급성기에 통증이 강할 때 이제 봉침이라든지 침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요, 전방 십자인대와 다르게 다리 뒤쪽으로 다리가 꺾여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인대인데요. 이런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파열이 되더라도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보다는 훨씬 더 증상이 적습니다. 또 이제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단독 파열이 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에 비해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때는 60% 이상의 경우에서 다른 인대들이 같이 파열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후방 십자인대와 같이 내측, 외측 축부인대 역시 바깥쪽으로 무릎이 꺾이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운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손상이 입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MRI 찍으셔서 혹시 어떤 인대에 파열이 있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11월 달에 제가 이렇게 네. 운동하다가 네. 이렇게 따다닥 소리가 나서 가서 MRI를 찍었더니 네. 인대 파열이 됐는데 시술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연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통증 클리닉 가니까 침을 맞다가 네. 통증 클리닉 가니까 살짝 이제 MRI를 보여주니까 살짝 찢어졌대요. 네. 그래서 주사를 맞고 조금 괜찮았었는데 요즘에 네. 그 안쪽으로 살짝 불편하고 위에가 살짝 부었어요. 네. 무릎 위쪽으로. 일단은 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중에 잘 생길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하다가 뚝 하는 소리랑 같이 통증이랑 붓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쪽에서 있는 이제 통증 같은 경우는 인대가 네. 파열이 되면 아무래도 무릎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를 네. 움직이면서 잡아줘야 되는 걸 잡지 못하니까 생겨날 수 있는 통증에 의한 것일 수 있고요. 네. 부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무릎 같은 경우도 가벼운 염증이라든지 혹은 염증이 좀 큰 경우에는 무릎 주변으로 혈액이라든지 여러 이제 네. 물이 좀 찬다든지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부을 네. 수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다시 무릎이 안쪽에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요. 네. 일단은 시술하시기로 하신 거는 연기하신 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예, 예, 보통은 이제 완전 파열인 경우에도 후방 십자인대라든지 뭐 전방 네. 십자인대 파열 같이 아예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약간은 보존적 치료로 보면서 이제 결과를 같이 보면서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시술을 하시기 전에 일단 보존적 치료, 뭐 시술보다는 뭐 침 치료라든지 한의원 가셔서 약침 치료 같은 거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축부인대 손상이라든지 전후 십자인대 손상처럼 무릎 인대 파열이나 손상이 있게 되면 이런 것은 다 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좀 전에 조혜린 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스키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이나 농구 선수들처럼 이렇게 격렬하게 운동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 인대 파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신데, 요즘처럼 오늘처럼 특히나 이렇게 더 추운 날씨, 추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이나 인대가 굉장히 더 손상의 취약성을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무릎은 아까 이제 해부학적 구조도 잘 설명을 드렸지만 언뜻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단단해 보이는 구조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이나 인대나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 군데 손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연쇄적인 그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늘어난 정도이다, 약간 뭐 찢어진 정도니까 쉬면 좋아지겠지 하고 치료를 안 받으시고 그냥 참으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으시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족태음 비경하고 족양명 위경하고 그다음에 족소양 담경이 무릎을 지배하는 구역입니다. 그 경락학적으로 비, 위, 담이 이제 좌우하는 그런 이제 부위가 무릎 부위인데요. 또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 중에서는 비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풍한습비라고도 하고 골비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비증의 범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좀 이따 다른 박사님들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열심히 약침요법, 봉침요법, 그다음에 일반 호침 치료를 통해서 주위의 근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키워주는 치료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오죠, 화침 치료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물 처방으로는 삼기음이라고 하는 또 대표적인 한약 처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방풍탕이나 독활기생탕 같은 처방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 꼭 방문하셔가지고 적절한 침치료, 적절한 약물 치료를 좀 꾸준하게 좀 조기에 좀 받으시면은 훨씬 더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